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새벽까지 이어진 임금 협상에 실패하면서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출근길 교통 대란이 우려되는데요. 신도림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현지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서울 신도림역에 나와 있습니다. 이른 아침이지만 밤사이 눈 소식이 이어진 데다 시내버스 파업 소식까지 들리면서 시민들이 정시 출근을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는 모습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협상은 어제 오후 3시부터 오늘 새벽 1시 반 무렵까지 약 10시간가량 이어졌는데요.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결렬됐고 새벽 4시 첫 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통상 임금을 둘러싼 노사의 입장 차이가 결렬의 가장 큰 이유였는데요. 앞서 대법원은 2년 전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서울 고등법원도 상여금을 통상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런 판결에 따라 12.85%의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었는데 그대로 받아들여지진 않은 겁니다. 네, 본격적인 출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파업에 대비한 교통대책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일단 서울시는 협상이 결렬되자마자 비상수속 대책을 가동하긴 했습니다.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를 1시간씩 늘려 오전 7시부터 10시,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집중 배차하고요. 막차 시간도 내일 새벽 2시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하철역까지 오기 힘든 시민들을 위해 25개 자치구에서 셔틀버스도 무료로 운행됩니다. 집에서 가까운 셔틀버스 노선을 확인하려면 서울시 홈페이지나 다산 콜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신도림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의원에 대해 최고수인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징계 시효가 지나지 않은 의혹들만으로도 징계 사유가 충분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어제 9시간 넘는 회의 끝에 김병기 의원을 제명하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제명은 당 차원의 최고수위 징계로 제명이 최종 확정되면 김 의원은 앞으로 최소 5년 동안 민주당에 복당할 수 없습니다.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안건에 대해서 제명 처분을 의결하였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로 있으면서 강선우 의원 1억 공천원금 수수를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또 2020년 총선을 앞두고는 자신의 지역구인 동작구 의원들에게 수천만 원의 공천원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 밖에 가족들의 보람의 병원 특혜 진료와 배우자의 구의의 업무 추진비 사적 유용,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 국감전 쿠팡 대표와 호텔 식사 등 총 13가지 의혹에 연루돼 있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해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징계시효 3년을 넘겼다고 주장했지만 충실하게 소명했습니다. 당 윤리심판원은 공천원금 의혹과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 등 최근 불거진 의혹들만으로도 제명 처분을 내리기에 충분하다며 김 의원의 주장을 사실상 일축했습니다.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개의 징계 사유만으로도 그 제명 처분에 해당된다는 그런 심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제명 의결이 내려지자 김병기 의원은 SNS를 통해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며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 다시 열립니다. 지규현 재판장은 오늘 반드시 결심을 마치겠다고 공언했지만 윤석열 피고인 측은 이번에도 역시 시간 끌기를 예고하면서 특검의 구형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결심은 먼저 8명의 피고인 중 윤석열 전 대통령만 남은 증거조사 의견 진술을 마무리한 뒤 내란 특검의 구형 절차, 그리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순서로 진행됩니다. 시작 시간은 평소보다 이른 오전 9시 30분입니다.
지난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의견 진술에 6시간에서 8시간가량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피고인 쪽이 한 몇 시간 정도 하실 예상이시죠? 6시간, 8시간 정도. 여기에 점심 휴정 시간까지 고려하면 특검이 구형 절차에 들어가는 시점은 오후 4시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것은 예상대로 진행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지규현 재판장이 지난 재판에서 시간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 역시 필리버스터 변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재판엔 돌연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했던 변호사가 변호인단에 합류했습니다. 접어서 투표함에 넣어 뒤섞인 투표지들이라고 전혀 볼 수 없이 인쇄소에서 재단되어 바로 옮겨진 것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특검의 구형 뒤에는 피고인 8명의 최후 진술도 기다리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A4 40쪽가량의 원고를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자정 넘어서까지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반드시 결심을 마치겠다는 재판부의 공언에도 또다시 재판이 잡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 인사일이 2월 23일 월요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규현 재판부가 선고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은 2월 20일 금요일입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간, 선고일에 법정에 나오지 않는 방식으로 선고를 늦추려는 꼼수를 차단하려면 설 연휴 전인 2월 13일에는 선고 기일을 잡아야 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에 나섭니다. 이 대통령은 일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두 나라가 오해와 갈등을 최소화해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사카에서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와 정상회담에 나섭니다. 두 정상은 오늘 두 차례 회담과 공동 언론 발표, 만찬까지 오후 내내 함께 일정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작년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와 남아공 G20 정상회의에 이어서 이번에는 일본 나라에서의 회담으로 양국 정상이 세 차례 만나게 됩니다. 양국 정상은 지난 1942년 조선인 136명이 수몰된 조세이탄광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인도적 협력 방법과 미래산업, 초국가 범죄 대응 방안 등 민생 분야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회담에 앞서 진행한 NHK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일본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오해와 갈등을 최소화해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본산 수산물 수입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적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렵다면서도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을 위해 협조를 얻어야 하는 만큼 적극 논의해봐야 할 주제라고 답했습니다. 또 마찰음을 내고 있는 중일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게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며 양국 간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거리를 뒀습니다. 지도상 우리와 가장 가깝지만 때에 따라 외교적 거리는 달랐던 중국과 일본. 실용 외교를 표방해온 이재명 정부가 극한 갈등을 빚고 있는 두 이웃나라 사이에서 현실적인 외교 해법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사카에서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